안녕하세요. 반일을 얼추 마치니까 이런 여유도 생기네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다 옷만 갖다 대도 찰싹 붙을 독고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염증 환자가 많죠? 태어날 때부터 비염을 갖고 또 뭐 아토피 같은 것도 그런 거에 좋아요, 이게. 무좀에도 좋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일부러 키우는 분도 있어요. 아유, 이거 봐요. 쉽게 떨어지죠? 풀 치워주려고, 풀 치워주려고 제가 지금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딱 떨어지네요. 제가 이거를 8할 때 수확을 해가지고 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다 말랐을 때 수확을 하자 하고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건 자연 발화했고요. 하나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이렇게 자라서 혼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밑에서 아까 호박 하나 발견했어요. 호박 하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 독고마리의 효능은 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효능은 더보기란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잊지 마세요. 비염과 무좀이라는 거. 밭에다 키우지는 마세요. 밭 바깥에다가 한두 개만 심어도 양은 충분합니다. 엄청나죠? 요거 다 따도 겨울 동안 다 못 써요. 효능을 알아야 또 쓰는 방법을 아니까요. 더보기란에 올리기로 하죠. 일부러 뽑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실. 근데 이것보다 그 뭐죠? 그 옷에 달라붙는 게 또 있어요. 아, 그건 정말 싫어요. 독고마리는 용서가 되는데 그건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예요. 요거는 알맹이가 커요. 물론 잡을 때 가시가 있으니까 장갑 끼고 떼어낼 때는 이미 다 익었으니까 아까 쉽게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쉽게 떨어질 거예요. 따서 우선 건조를 해야죠. 건조 과정 없이 그냥 보관하면 뭐든지 세균이 생기고 썩습니다. 음, 건조부터 바짝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독고마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효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단순히 무좀에 좋고 피마자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염, 축농증 그런 것에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큰딸이 비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비염에 대한 정보들을 예전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밭가에 독고마리가 자랐는데 그거를 풀을 때 따가지고 익혀서 그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익은 걸 딴 게 아니고 푸른 걸 따가지고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식한테 써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끓여서 어, 이렇게 씻는 용도로 썼어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버렸죠. 근데
지금 이 계절에 밖에 나가면 바깥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둘러보면 흔하게 있는 것들이거든요. 땅 있는 사람들은 독고말이 쉽게 발견합니다. 가서 조그만 봉지에 조그만 밭 담아가지고요. 그거를 법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독성이 있어서 법제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열을 가하거나 볶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그게 법제지. 삶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법제지 대단한 게 법제가 아니에요. 적하수호 그런 것도 몸에 좋지만 법제 과정을 거치라 그래서 그 쥐눈이 콩 넣고 삶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뭐 팥 같은 경우도 뭐 첫물은 뭐 설사한다고 첫물은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리공도 그렇게 약이 된대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독성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대로 섭취하면 독이 강할지 모르지만 미량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구씨 같은 것도 독성이 있어서 몸에 좋지 않은데 살구씨도 하루에 한 개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린 거를. 그리고 매실씨도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오래 지나면 그게 또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어떤 살균 작용 그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온나무도 그렇죠. 온나무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어떤 독성도 있고 그렇지만 은행도 그런 거 있구나. 참 종류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여러분, 이 피마자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피마자랑 정말 비슷해 보여요. 이게 독고말인데요. 피마자도 붉은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씨앗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피마자를 심어서 그 이파리도 살짝 데쳐가지고 살짝보다 좀 더 데쳐야죠. 독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육개장에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제가 식물 독성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좀 이용해 볼까 해요. 한번 볼게요. 독고마리는 창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사리 풀인데 초록목과의 국화과에 속하는 그런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씨를 약재로 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초를 다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 피부에 발진 같은 거 생기고 균 같은 거 생겨가지고 가려움증 유발하고 습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초를 다 넣고서 삶아가지고 거기에 좀 담그고 있으면 효과를 본다고 해요. 샤워할 때도 그 물에 좀 몸을 담그고 있다 보면 가려움증도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가려움증, 뭐 피부에 문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그 저기에요. 그 습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게 거습이라 그러나 그거를 한양 그 동의보감에 거습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염 작용도 있고요. 항염이 있다는 거 벌써 항암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임산부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쓰면 안 되겠죠.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거습. 진통,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산풍에 쓰이기도 하고 거습 없애준다, 없앨 거거든요. 그리고 소종, 녹인다는 거죠. 종기를 녹여버린다는 거는 종기가 염증이잖아요. 염증을 없애는 거고 두통, 치통에도 좋다고 합니다. 균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두통, 치통에서 치통하면 균을 좀 없애는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치통에 좋다는 거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는 건 진통인 거고 풍과 냉기로 인한 관절통, 산풍인 거고 콧물 제거는 소종인 거고 간지러운 발진, 두드러기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 세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습해가지고 오는 현상들이기도 하고요. 거습 효과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몸에 좋겠죠. 달인 물을 환부에 씻어준다는 거죠. 달인 물, 약간 온기가 있을 때 쓰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1회에 조그만 양을 끓여서 물이 반절이 됐을 때 대부분 한약재가 그렇게 약용으로 쓸 때 그런 식으로 추출해내서 쓰잖아요. 일본에서는 학질에 걸렸을 때 쓴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걸 가루를 내서 가루를 타가지고 환부에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종기에도 바르겠죠. 그리고 먹는 방법, 우리가 먹는 게 가장 쉬우니까 먹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먹는 방법은 말려가지고 볶아서 찌고 볶아가지고 잘 말려서 그거를 장기 보관해서 이제 끓여가지고 그 물을 활용하는 차로 마시는 그 약탕 그렇게 활용하는 게 있고요. 술을 부어가지고 추출해내는 거죠. 그 알코올 도수가 있으면 술이 잘 추출이 돼요. 그 성분이.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두고서 추출해낸 그 양리 작용을 우리 몸에 또 알코올이 우리 몸의 흡수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약주 같은 거 보면은 약으로 먹는 술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술을 쓰는 게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좀 있는 그런 술을 약에 그 재료하고 섞은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추출이 되면 그거를 찜통에 한 잔 정도 부어서 이렇게 열을 가해요. 뭐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좀 온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흡수를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취하면 안 되니까 딱 한두 잔만 마시고 그렇게 한숨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그 약 기운이 퍼져가지고 약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술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독고말이 효능 올립니다. 여러분 무좀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식구 중에 누구 한 명 걸리면 다 세균이 이렇게 옮겨 붙잖아요.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특히 애기 있는 집은 애기가 막 기어다니는데 대부분 뭐 군대 갔다 온 아버지들 되게 좀 많잖아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걸려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요거 활용해 보세요. 아까 끓여가지고 미온수에 좀 환부를 담그고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피마자유 같은 거 동백기름 내가지고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런 게 다 조상의 지혜잖아요. 그런 걸 유추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효능들입니다. 저도 밭에 우연히 한 그루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다 담아야죠. 잎도 다 말랐으니까 그 마른 거를 다 자를 생각입니다.
잎도 가지도 다 잘라서 끓여가지고 우리 몸에 뭐 머리카락, 그러니까 헹굼물로도 조금 담그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샤워하고 머리에 좀 바르고 헤어캡을 써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끝내고 머리에 헤어캡에 있는 그 약효 성분을 씻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무향이래요. 그래서 안 씻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그래요. 무향에다가 맛은 쓰고, 그러니까 쓴 게 약이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떤지 여러분도 유추가 되시죠? 음. 아, 정말 저기 좋은 정보 저도 이번에 공부하게 돼서 뿌듯합니다. 네, 주말 농부였습니다.